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동국제강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철, 철강에서 업계 3위. 물론 경쾌한 업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는 회사일 수도 있지만 정말 괜찮은 기업이고 연봉도 업계 특성상 많이 줄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지원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그리고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평가받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제가 상담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전부 100% 해소시켜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동국제강 어떤 회사일까요? 여기는 동국제강 그룹의 모태예요. 동국홀딩스의 자회사고 포스코, 현대제철하고 함께 소위 철강 빅3 에서 말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세계 철강협회 정회원 회사고 2015년 조강 생산량 기준 세계 84위, 한국 3위에 해당되는 거대 철강사입니다. 동국제강그룹은 재계 47위예요. 그리고 그룹 안에서도 이제 지주회사 겸 핵심 회사니까 꼭 관심 가지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국제강 본사가 영위하는 철강업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자, 채용 질문을 보면은 이번 동국제강 채용은 대졸 신입과 경력사원을 동시에 채용을 해요. 자, 여기는 이제 신입사원 공고만 나와 있는데 경력사원도 회계, 구매, 설비관리, 설비기술 쪽으로 뽑고 있고요. 신입사원은 국제통상, 재경, 구매관리, 유통영업, 전자상거래, 설비관리, 생산관리, 인사노무 등등으로 다양하게 채용하고 있으니까 꼭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근무지가 함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수도권 아니면 절대 못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포항, 당진 쪽 근무를 이렇게 확인하고 지원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신입사원이 이제 연봉이 5,200만 원 지급되게 돼 있고, 많이 주죠. 이런 연봉 체계는 인센을 제외하고 기본급을 바탕으로 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업종 특성상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원 기한은 5월 19일까지니까 꼭 넣으셔야 돼요. 자, 자기소개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목은 변화, 열정, 소통, 몰입, 협력 5가지 키워드 중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고르고 그 이유를 서술하는 항목입니다. 이런 항목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 항목을 이용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첫 문장을 여러분들이 열정을 선택한다면은 동국제강의 5가지 키워드 중 열정이라는 부분이 저와 가장 부합합니다. 관련하여 라고 적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열정을 발휘했던 기존의 스토리텔링 항목을 여기에 넣으면 돼요. 여기서 소통이나 협력을 느끼는 애매한 게 3번 항목이 관련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열정이나 뭐 변화, 몰입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토리텔링이 뭐냐? 왜 스토리텔링 해야 되냐면은 자소서를 채용 담당자가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명확하게 입혀놓지 않고 경험을 나열하거나 프로젝트 보고서처럼 쓰면 이거를 읽어볼 수가 없어요. 자소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크롤 내리듯이 그 정도 속도를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경험을 나열한다. 그러면 외우면서 봐야 되죠. 이걸 외우면서 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건 읽지 않을 거고요. 스토리를 넣어서 이제 한 번에 흡입력 있게 읽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상황 제시. 상황을 바로 제시해야 돼요. 일단은 상황을 2가지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해당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토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점이죠. 웹툰, 영화, 드라마 볼 때 내가 가장 몰입되고 흡입되는 순간은 주인공이 어떤 시련을 맞이했거나 문제점이 생겼거나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문제점을 공감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해야 뒤에 얘기도 다 탄탄해져요. 그래서 문제점을 풀어내고 그리고 해당 문제점을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어떻게 내가 해결했는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돼요. 이게 스토리텔링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항목. 이것도 700자인데 지원 직무 담당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서술하는 방법인데 자, 여러분들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한 역량에는 1차적으로는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요. 2차적으로는 캐릭터적인 역량이 있어요. 당연히 내가 직접적인 어떤 경험이 있다면 이 항목은 스토리를 적기보다는 1, 3번에 스토리 많잖아요. 스토리를 적기보다는 여러분의 직접적인 경험들을 컴팩트하게 나열하면서 그러한 경험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얻었다라고 풀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경험이 뭐가 있느냐? 우선적으로는 중고심이나 인턴 같은 직무 경험이 있죠. 요즘 중고심이 굉장히 인기 있어요. 특히 이번 분기에는 중고신입이 정말로 취업이 잘 되고 있어요. 이번 분기가 사실상 최근 10년간 제일 TO나 공고가 없는 최악의 취업난인 것 같아요. 그 이유와 그 관련된 설명, 그 대응 방안은 제가 위에 링크 영상 있잖아요. 거기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도 좋겠죠. 어쨌든 중고신입은 그 와중에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도 위에 들어가 있는데 자, 중고신입이나 있던 같은 직무 경험이 있다면 그걸 중심으로 풀어내는 게 좋고요. 그런 게 없다면 직접적인 경험이 뭐가 있을까요? 관련 프로젝트 경험, 관련 대외 활동, 관련된 어떤 교육 수료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작성하면서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전문성과 인사이트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작성하면 되고요. 가치관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을 상대하며 생겼던 갈등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서술하는 항목입니다. 이것도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는 항목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작성해 놓은 항목 중에 협업했던 경험, 갈등을 중재했던 경험을 풀어내면 되고요. 근데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학생들이 이런 거 작성하면은 꼭 갈등 상황을 명확하게 작성해 놓고서 그거를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한 걸로 끝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서 끝내버린 걸로 해버리면은 굳이 이런 항목을 제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협업, 갈등 이런 워딩을 제시했겠어요? 분명히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아이디어를 낸 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발휘한 걸 작성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동국제강 채용 원고를 같이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서 경기서를 보면서 맞춤형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제가 쓴 거 보여드리면서 이게 자소서입니다라고 깜짝 놀라게끔 만들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그리고 취업 전략 설정, 그리고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지금 내 자소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가 판단해 드릴 테니까 상담 찾아오세요. 저도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서 여러분들의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100%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동국제강 꼭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연이 닿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